안녕하세요. 헤아림 한의원 수원점 고영혁 원장입니다. 오늘은 자율신경 실조증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은 자율신경 기능의 부조화로 일어나는 이상 증세를 뜻하는 용어로 정확한 명칭은 자율신경 기능 이상입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율신경계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다리를 움직여 걷거나 팔을 뻗어 물건을 들어올리는 동작은 내 의지로 판단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작용하는 신경을 채성신경이라고 하는데요. 자율신경계는 이와 반대로 우리 몸이 자율적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신경으로 심장박동, 호흡, 소화, 순환 등과 같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자율적으로 활동이 일어나도록 하는 신경을 말합니다. 심장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 개인의 의지로 심장박동 속도를 조절할 수 없으며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 맞추어 알아서 적절한 심장박동수를 유지시키는 것이 자율신경계의 역할입니다. 자율신경에는 크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누어집니다. 교감신경은 스트레스 상황이나 공포를 느낄 만한 위급한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 신체를 조절하며, 부교감신경은 반대로 몸을 이완시키고 소화기의 연동운동과 소화액 분비를 촉진해서 인체가 휴식을 취하고 체내 에너지를 저장하도록 도와줍니다. 자율신경 기능 이상, 즉 자율신경 실조증은 서로 반대작용을 하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밸런스가 깨져 한쪽의 기능이 지나치게 우위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보통의 경우 교감신경이 우위가 되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의 원인은 다양하며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과 루푸스와 같은 만성질환이나 항고혈압 약물이나 항우울제와 같은 약물에 의해서도 자율신경 실조증을 발생할 수 있으나, 현대인들에게 자율신경 실조증을 유발하는 가장 흔한 원인은 정서적 요인과 화학적 요인입니다. 정서적 요인은 말 그대로 오랜 기간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짧은 기간이라 하더라도 큰 충격을 받는 사건으로도 자율신경 실조증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화학적인 요인은 자율신경을 직접적으로 화학적으로 작용하여 흥분이 일어나게 만드는 물질들에 의한 것입니다. 카페인, 알코올, 담배, 설탕의 4가지가 대표적인데요. 이러한 카페인과 알코올, 담배, 설탕은 체내에서 바로 교감신경을 흥분시켜 자율신경의 균형을 깨트리는 주범입니다. 따라서 자율신경 실조증을 진단받았다면 카페인, 술, 담배, 과도한 탄수화물의 섭취 등을 조절해야 하겠습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서로 힘을 합쳐 인체의 항상성과 안정성을 유지합니다. 교감신경은 인체가 격렬한 운동을 하거나 공포를 느낄 만한 위급한 상황에 반응하고 대비할 수 있게 하며, 부교감신경은 우리 몸을 안정시키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동공은 확대되고 침샘은 억제되고 심장박동은 촉진되며 소화기능은 떨어지게 됩니다. 교감신경은 우리 몸의 흥분을 유발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누군가와 싸울 때를 생각하면 쉽습니다. 누군가와 싸울 때 우리는 심장이 빨리 뛰고 땀이 나고 입이 마르고 얼굴이 붉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불필요하게 지속적으로 흥분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편안하게 잠을 자야 하는 저녁에 두뇌가 각성돼서 잠이 오지 않고 두통이나 어지럼증 양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심장이 지나치게 두근거리고 호흡이 짧아져 호흡곤란 증상이나 가슴 답답함 증상이 발생합니다. 과도한 에너지 생산과 극도의 긴장으로 얼굴에 열이 오르고 경직되는 느낌이나 떨림, 땀이 많이 나는 다한증 등의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 몸을 이완시키고 안정시키는 부교감신경이 과도하게 반응하게 되면 무기력해지고 쉽게 피로해지며, 먹은 음식에 비해서 과도한 소화작용이 일어나서 혈당이 지나치게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순환력이 떨어져 부종도 잘 생기고 대소변 횟수가 많아지는 증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서로 반대작용을 하면서 인체의 균형을 유지하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이 깨져 여러 가지 증상들을 발생시키는 경우를 자율신경 실조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신체의 자율신경 상태를 측정하는 기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간편하게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은 자세 변화에 따른 혈압과 심박수 변화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앉았다 일어날 때 맥박수에 뚜렷한 증거 없이 수축기 혈압이 20, 이완기 혈압이 10 이상 감소되는 경우 자율신경계 이상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숨을 크게 들이쉬고 참게 유도하는 과정에서의 심혈관 기능을 평가하는 방법과 양손과 발에서 땀이 나는 정도를 평가하여 교감신경계의 신경 이상을 평가하는 방법 등의 검사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자율신경과 관련된 신체의 여러 가지 신호들을 기계로 체크하여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밸런스를 체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헤아림 한의원 수원점 고영엽 원장입니다. 오늘은 자율신경 실조증의 치료와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의 대표적인 양방치료법으로는 주사치료와 약물치료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주사치료는 교감신경 주변에 국소마취제를 주사하는 방법입니다. 자율신경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대부분은 교감신경 항진으로 인한 증상이므로 경추에 위치한 교감신경 주변에 국소마취제를 주사해서 신경 전달을 차단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교감신경은 인체의 균형에 꼭 필요한 자율신경계로 적절한 활동 역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국소마취제로 교감신경을 차단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약물치료로는 환자가 호소하는 주된 증상에 따라 다양하게 처방될 수 있습니다. 교감신경이 항진된 양상으로 극도의 긴장, 불안 양상이 동반되는 증상들을 완화시키기 위해 항불안제를 처방하거나 뇌에서 기분에 관련된 신경 전달 물질들의 불균형을 조절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자율신경 실조증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항우울제를 처방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심장 두근거림이나 조이는 느낌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처방하는 베타 차단제가 있습니다. 베타 차단제는 교감신경의 베타 수용체를 차단해서 심장 박동수와 심근 수축력을 감소시키는 약물입니다. 인데놀이라고 부르는 약물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이 외에도 고혈압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에게 사용하는 안지오텐신 변환효소 억제제나 신경계의 활성을 억제하여 심박수 및 혈압 기능을 조절하는 중추신경계 억제제, 땀 분비와 관련된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에게 사용하는 안티콜린 에르질 약물, 떨림, 경직 등의 운동 장애 증상을 주로 보이는 환자들에게 처방하는 레보도파가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들은 자율신경계 균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기보다 대증 치료에 그치므로 근원적 차원의 치료를 진행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양방병원에서 처방받는 약물들은 자율신경 자체의 조절이 아닌 두뇌 중추 레벨에서의 조절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만 증상이 개선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와 달리 한약재에는 자율신경 자체를 조절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 각각의 증상에 맞는 약재들을 활용해서 자율신경 실조증을 개선시키고 자율신경을 안정화시킵니다. 또한 자율신경계가 스스로 균형 잡힌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호흡으로 산소 공급이 원활해야 하고 소화 기능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음식을 잘 섭취하고 필수 영양소가 잘 공급되어야 하며 올바른 척추 정렬이 이루어져 혈액순환이 원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한의원에서는 한약 복용이나 침치료, 추나요법 등의 치료를 시행합니다. 한약은 교감신경 흥분을 낮추고 부교감신경 수용체를 안정화시켜서 자율신경의 조절력을 향상시킵니다. 침치료나 추나요법은 직접 해당 신경 분절에 자극을 주거나 두뇌의 자율신경 핵에 작용하여 증상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이처럼 한의학에서는 자율신경계만의 안정이 아닌 각각 개개인의 전신 상태를 관찰하고 고려해서 스스로 건강한 자율신경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줍니다. 이러한 이유로 한의원에서 자율신경 실조증 치료를 잘 마무리한 환자들의 경우 치료가 종결된 이후에도 재발 없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율신경 실조증 환자들이 관리해야 할 부분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스트레스 관리, 식이요법, 수면 습관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자 하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아로마 테라피를 사용하거나 차 마시기, 자연의 소리 듣기 등 자기의 감각에 집중해 보거나 유산소 운동, 따뜻한 물로 샤워하기, 심호흡하기, 요가나 명상 등과 같이 몸과 마음의 긴장을 직접적으로 풀기 위한 방법들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식이요법입니다. 커피나 초콜릿 같이 카페인 함유가 많이 된 음식과 과도한 당분이 함유된 음식은 줄이는 것이 좋고 중추신경계를 자극하는 술이나 담배는 반드시 제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건강한 수면 리듬을 갖고 충분한 수면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수면을 하면서 회복을 하고 자율신경을 조절을 합니다. 잠에 깊이 들지 못할 경우 혹은 시간이 지나치게 짧게 자는 경우에 몸의 밸런스가 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많은 시간을 깊이 잘 수 있도록 수면 환경을 개선하고 규칙적으로 충분히 잠이 드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특히 야간에 스마트폰을 쓰는 것은 수면에 지대한 악영향을 줍니다. 가급적이면 잠들기 한두 시간 전에 스마트폰 사용을 그만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주신경성 실신은 실신 중 가장 흔한 유형으로 신경심장성 실신이라고도 합니다. 미주신경성 실신의 원인 역시 자율신경계와 관련이 많습니다. 미주신경은 부교감신경 중 하나로 미주신경성 실신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미주신경의 활성으로 나타납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미주신경의 활성으로 나타나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과도하게 긴장하거나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 공포스러운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교감신경이 흥분하면서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한 반작용으로 부교감신경도 흥분하게 됩니다. 이때 부교감신경이 지나치게 활성화되면서 심박수가 급격히 감소하면 뇌로 가는 혈류가 일시적으로 멈추거나 부족해져서 의식을 잃고 쓰러지게 되는데 이를 미주신경성 실신이라고 합니다. 미주신경성 실신은 기립경 검사와 같은 자율신경계 검사를 통해 맥박과 혈압의 변화, 증상의 발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질환들과 구분하기 위해 심전도 검사, 심장 초음파 검사, 혈액 검사, 뇌 MRI 등의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겠습니다. 자율신경실조 환자들을 상담해보면 정신력이 약해서 그러니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한다는 주위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자신을 자책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자율신경실조증은 흔히 시행하는 검사들을 통해 진단받을 수 있는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이처럼 주변에서 이해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이유로 환자들은 더욱더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율신경계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작용하는 신경계인 것처럼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졌을 때도 내 의지와 상관없이 불편한 증상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율신경실조증 환자들은 자기 자신의 정신력을 탓하고 자포자기하기보다 자율신경실조증을 똑같은 질병으로 받아들여 스트레스 관리와 체력 관리 등의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 인체의 전반적인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 자율신경실조증 증상들이 완화되지 않는다면 외부의 도움, 즉 자율신경 균형을 회복시키기 위한 치료를 적극적으로 시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율신경실조 증상들은 너무나 다양하고 복잡하게 나타나서 치료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한의원에서 치료를 해보면 오히려 다른 신경정신 질환들과 비교해서 호전 속도가 빠른 편입니다. 그러므로 자율신경실조 증상들로 인해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으면 하루빨리 서둘러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